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구조에서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논리회로 그러면 이 타이틀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세 개 단어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디지털이라는 단어, 논리, 회로. 회로는 우리 정기적인 장치들이 묶여져서 만들어진 거 뭐 회로다 뭐 이런 개념들은 초중고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고요. 논리도 마찬가지죠. 논리는 우리 바르다, 그르다, 옳다, 아니다. 그래서 보통 TF, 참, 거짓 이렇게 따지는 것들을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게 디지털이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도 미리 배우셨어요. 그래서 굳이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날로그는 어떤 거고 디지털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다른 교과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원래의 개념은 아날로그적인 개념이죠.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개념들은 아날로그적인 개념인데 어느 순간인가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등장한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개념적인 얘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대에 와서는 이 디지털 세상으로 아날로그에 있는 것들을 다 밀어놓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디지털을 얘기할 때 우리 이산적이다 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되죠. 한자어다 보니까요. 다른 말로는 끊겨있는 데이터다 이런 말을 하죠. 끊겨있는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겨있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연속되어 있지 않죠. 끊겨져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옆과 옆이 쭉 이어져 있을 때 또 끊겨져 있을 때 이걸 구분해서 우리 여기 있는 단어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 끊겨 있다라는 뜻을 한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산이다, 이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이산수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컴퓨터 수학 또는 디지털 수학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산수학은 컴퓨터를 위한 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겨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개념을 다룰 때 하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일단 이런 걸 하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디서 많이 본 물건 같지요? 네, 전구입니다. 전구는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전류를 흘려넣는 데 따라서 아주 밝게, 약하게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전구는 전기가 흐를 때는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꺼져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모양새를 보고 우리가 켜져 있을 때 켜져 있네. 그 다음에 꺼져 있을 때 켜짐이죠. 꺼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한 것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
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켜졌네, 꺼졌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선택한 게 켜졌을 때 우리 1이라고 하면 어때? 꺼져 있을 때 0이라고 표현하면 어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전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전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이게 연속해서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전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전구가 켜져 있고 이 전구도 켜져 있고 이 전구는 꺼져 있고 이 전구는 켜져 있고 이 전구는 켜져 있고 이 전구가 꺼져 있고 둘 다 꺼져 있고 뭐 이런 경우들로 조합이 늘어나게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전구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전구가 두 개일 때는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켜져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하나만 켜져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꺼져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구를 하나 더 늘려보면은요 전구 모양이 점점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더 늘려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얘기하기는 좀 뭐 할 것 같으니까 이 전구가 켜져 있고요. 얘도 켜져 있는데요. 얘는 꺼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켜져 있네, 켜져 있네, 꺼져 있네요. 이거를 11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 다 꺼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전구 세 개가 표현하는 가지수를 다 표현하다 보면 실제로 뭐 계산, 뭐 수학적인 거 그 전에 배웠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8가지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8가지가 존재하는지 뭐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요 부분들에서 중요한 건 교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3개니까 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수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현상을 보고 좀 미련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현상, 나타나는 현상 지금 실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전구 세 개를 늘어놓으면 전구 세 개가 어떠한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현상들을 먼저 보는데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는데 먼저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해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전구 2개가 있는데 이 전구 2개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이 전구가 켜졌을 때 어떤 정보를 의미를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하겠어요. 이 전구에 여기에다가 뭐 4라고 썼어요. 매직으로 뭐 이렇게 4라고 썼어요. 여기에는 뭐 0이라고 썼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0이라 그러면 그렇게 예쁜 애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전구에 1이 됐어요. 이 전구에도 1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켜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켜진 대로 해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얘를 4, 0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4와 0을 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건 나중 문제로 치고요. 보이는 그대로 보면 4 켜졌네요. 0 켜졌네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전구를 4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머릿속에 전구를 그려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전구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넣기 위해서 교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6이라고 글을 써뒀어요. 여기에는요 4라고 써뒀어요. 여기에는요 8이라고 써뒀다고 할까요? 여기는 1이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일단 신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두 번째 전구는 꺼졌어요. 네, 세 번째 전구도 꺼졌어요. 네 번째 전구에 켜졌어요. 그럼 뭐뭐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된다면? 네. 그러면 16과 1이 켜졌어요. 그쵸? 더할지 뺄지 곱할지 나눌지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인 대로면 16하고 1이 켜졌어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요 꺼졌어요. 그러니까 00이라는 값이 보이겠죠? 안 켜졌으니까 그걸 0이라고, 꺼져 있으니까 0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 다른 식으로 해보면요. 자, 여기 안 켜졌어요. 얘 켜지고요. 얘 켜졌어요. 얘 켜졌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16은 안 켜졌으니까요. 그걸 0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안 켜졌으니까. 그 다음에 켜졌으니까 4. 8이 켜졌네요. 그래서 8. 그 다음에 1이 켜졌네요. 그래서 1.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읽어보면 0481 이렇게 전등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구에 불이 켜졌냐 꺼졌냐 여기에서 전구에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읽어내는 거죠. 켜진 것에 따라서 또는 꺼진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디지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이제 간단한 실험들,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제 배웠었어요. 근데 그 배운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게 해봄으로써요.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주고자 하는 것은 실제 컴퓨터 시스템은요. 컴퓨터는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기계들하고는 달라서요. 다른 기계들은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체를 해보면 이게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분해하는데 한계가 있죠. 뜯어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뭐가 들었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만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익히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기에 힘든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수업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걸 해체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번 장에 공부를 하실 때 실제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말로는 실장되어 있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갖고 들어오셨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걔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야 하는 개념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구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는 개념적인 얘기만 했어요. 수학 시간이나 그 전에 전산학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는 빨간색으로 썼던 이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 머릿속에 가장 간단하게는 전구를 켜 넣으셔야 되고 그것들이 발생시키는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재밌게도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을 잡게 되면 그것들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요? 컴퓨터 시스템에서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는 힘들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렇게 동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는 그 아주 미세한 시스템에서 동작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실제로 어렸을 때 배웠던 경험들을 살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까 앞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봤었던 얘기들이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꼬마 전구를 머릿속에 그려 넣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되어지면요.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가게 돼요. 전구가 갈수록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꼬마 전구에 그냥 4라고 써놓고요. 2라고 써놓고 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얘네들이 켜졌고 꺼졌고 꺼졌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4고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꺼진 거 0이라고 표현하고 꺼졌어요. 그러니까 0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지는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에서도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제 1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수님 아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교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필요한 전구를 켜는 작업, 전구를 그려넣는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제 써나가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 전구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책들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전공을 해나가면서 익혀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전구에는 4, 2, 1 필요에 따라서는 128이라고 써진 전구, 64라고 써진 전구, 8이라고 써진 전구, 1이라는 전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켜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100이 똑같은 개수의 전구 3개가 배치되더라도 만약에 64라고 전구에 쓰여져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켜진 만약에 100 이렇게 써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에서처럼 400으로 되는 게 아니고 6400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익혀져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은 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논리적인 개념을 이제 심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지금 오늘 하게 되는 얘기가 디지털 얘기를 했는데 암묵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구를 켜야 되는 얘기로 지금 디지털 얘기의 기초적인 거, 개념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컴퓨터 시스템에 논리적인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야 해서요. 이 논리적인 거를 집어넣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 병렬, 직렬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다루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집니다. 병렬은 패러럴이라고 얘기하고 직렬은 시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렬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우리 뭐라 그러죠? 그냥 USB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때 USB 가운데 있는 이 S가 시리얼, 직렬을 의미하죠.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뭐 네트워크를 배우든 무엇을 배우든 간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컴퓨터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었던 전구에 대한 얘기들에서 이제 이 전구들이 켜지고 꺼지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다시 얘기하면 전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 전구가 켜질 것이냐 꺼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이, 걔가 누구일까요? 네, 전지도 맞죠. 전지가 있어야 켜지겠죠. 다시 얘기해서 전기가 있어야 켜질 텐데요. 이 전기는 당연한 사실,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 시스템이 전기가 없이 구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전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예, 스위치가 되죠. 이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구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직병렬 얘기하다 지금 이게 약간 너무 쉽게 아주 자세히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한 단계 더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기는 당연히 있는 걸로 보자면 전기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구와 스위치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구는 뭐고 스위치는 뭐냐는 개념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켜지고 꺼지고 해서 눈에 보여줘요. 어떤 의사표시, 정보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구에 뭐가 쓰여져 있다면 그 정보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켜졌음, 꺼졌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게 될까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세요. 오늘 출력이죠. 네, 전구는 출력이에요. 그럼 스위치는 뭐죠? 원인을 제공하죠. 예, 이게 입력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5대 장치에 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알고 있을 거라고 점검을 했었는데요. 오늘 한번 여기에까지 들어오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전구는 출력이다. 전구의 원인을 제공하는 애, 스위치는 입력이다. 입력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논리라는 개념은 이 구조, 지금 여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구를 가지고 방금 전에 그렸었던 건전지가 있고 스위치가 연결된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회로들을 구성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바로 배웠었던 게 이런 개념들 배웠을 거예요.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단어죠. 직렬, 병렬,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면 나란히 놓는 거죠. 그쵸? 직렬은 나란히 연속해서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은요, 가지를 쳐서 놓는 거예요. 그쵸? 이 나란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직렬은 다른 얘기로 할게요. 이거 나란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겠다.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렬은 어떻게 해요? 대등한 관계로 놓는 것을 우리가 병렬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도 좀 이상한가요?
일단 설명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걸 설명을 하려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직렬, 병렬 개념 그냥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뭐냐면 이 라인선상에서 순서대로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스위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스위치 관계, 그러니까 입력의 관계,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놓이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과값이 달라지더라는 하는 거죠. 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건전지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스위치를 대등한 관계로 놓는 이런 그림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병렬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실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실제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현상을 보는 겁니다. 현상. 실제로 이렇게를 구성해 놓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편의상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얘를 A라고 하고요. A라는 스위치죠. 얘를 B라는 스위치라고 합시다. 자, 저랬을 때 어떻게 해야 전구에 불이 켜질 수 있죠? 네.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A가 켜졌을 때요. B가 켜졌을 때요. 그러면 전구는 어떻게 돼요? 예, 전구는 켜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다 잘못 썼네요. 전구는 켜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켜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켜졌어요. 자, 스위치가 켜졌어요. B 스위치도 켜졌어요. 그랬더니 전구가 켜졌어요.